동시면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강수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번 6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듣기, 독해, 쓰기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쓰기 일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5급을 공부하면서 듣기, 독해, 쓰기 3영역 중에서 점수 배점이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쓰기 부분이 되겠죠. 자, 쓰기 지금 보통 저희가 우리 8문제를 5급에서 주는데 한 문제당 5점이기 때문에 배점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듣기, 독해에서 2문제를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배점이죠. 따라서 단기간에 점수를 좀 더 올리고 싶다 라고 하면 쓰기 일부분 배열 문제를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문제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뭡니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어떤 문제 위주로,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제 위주로 저희가 엄선했기 때문에 또 모르죠. 이 문제가 또 6월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사실 HSK 쓰기라는 것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다시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또 문제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자, 쓰기를 한번 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1번부터 98번까지 8문제인데 저희는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단어가 저렇게 4개가 주어져 있어요. 91번을 살짝 봤더니 여러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왜냐? 제가 여기서 난이도가 있다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배열을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는 부지기수인데,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쓰기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해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 동사하고 비너를 찾으면 나머지는 부사나 조동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먼저 앞에 보시면 쩌종이라고 이런 종류라고 있어요. 종이 있기 때문에 양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를 붙여야 될 겁니다. 자, 대충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곤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은 보면 곤충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곤충.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명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붙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곤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실 때 5급에서 우리가 독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카오라는 단어 알 겁니다. 뒤에 A가 오죠. 카오가 무슨 뜻입니까? 동사인데 사전을 찾으면 기대다, 의지하다라고 나올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카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기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어깨에 기대고 이렇게 벽에 기대고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몸을 기대고 이럴 때 기대는 거를 카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의 어깨에 기댄다라고 할 때 워 카오 방여오다 지엔방, 그죠? 이렇게 어디에 기대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저렇게 물리적으로 기대는 거 말고도 의지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의지한다, 선생님한테 의지한다, 친구들에게 의지한다라고 할 때 카오를 쓰고 그 대상을 써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의지한다라고 하면 카오 벙여, 부모님한테 의지한다 그러면 카오 후모,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자, 아셨죠? 카오. 그런데요, 이렇게 카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건데 사실 원래 카오는 그 뒤에 이렇게 원래 라이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원래 사실 카오는 카오 A 라이 이렇게 해서 A에 의지하다 기대다라고 쓰는데 통상 이 라이를 보통 많이 안 써요. 생략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 카오가 나오면 그 뒤에 A가 올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 라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카오 A 라이, 이게 바로 A에 의거해 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지금 보는 라이는 오다라는 뜻이 없어요. 자, 파성이라고 하면은 발성이라는 단어는 소리를 낸다는 뜻이고, 그렇다면은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뭐가 A가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A가 올 수 있는 거는 저 뒤에 있는 이렇게 쩐둥 칠방. 자, 쩐둥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 진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쇼지调成 震动 状态 이렇게 하면 핸드폰을 震动状态 진동 상태로 조절하세요. 이럴 때 진동입니다. 네, 震动. 자,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단어는 우리가 동물들이나 곤충들한테 쓰는翅방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날개죠. 따라서 천사의 날개라고 하면 天使的翅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카오 什么来 요 고정 패턴을 알고 있다면 이 사이에다가 A를 집어넣어야 하므로 저 뒤에 있는 쩐동 추방, 즉 날개를 진동한다는 말이 딱 치고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럼요, 이런 곤충들은요 날개를 진동하는 거에 이거에 의거해서 소리를 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곤충이 날면서 날개짓을 하면 잉 이런 소리가 난다 이거죠. 자, 단어가 살짝 좀 복잡했어요. 단어 뭐가 있나 볼까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여기는 카오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오늘 들어보니 카오는 뒤에다 라이를 쓸 수 있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라이를 빼고 썼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쩐둥,
진동과 날개라는 단어, 칠방 이렇게 두 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HSK는 날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날개. 동물들 나와가지고 날개가 붙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딱 나오죠. 这种昆虫 이런 곤충 주어를 쓰고 카오 셔머 라이 이거에 의지해서 뒤에 걸 한다라고 해서 날개를 진동함으로써 소리를 냅니다라고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이 끝나시면 반드시 그 뒤에다가 마침표 또는 물어보는 거면 물음표 이거 찍어주셔야지 안 찍으면 1점씩 감점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단보호를 찍어줍니다. 자, 이제 92번 문제로 넘어옵니다. 자, 92번 볼까요? 단어가 5개인데 사실은 여기 지금 보시면 정쇼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이라는 게 기지싸움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쫄면 안 돼요. 사실 시험장에서 30명이 같이 시험 보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는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잘 모르기 태반입니다. 시험장 들어갔을 때 애들 막 안경 쓰고 막 머리 이렇게 똥머리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보고 있으면 공부 잘하게 보이죠. 나랑 거의 별 차이 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기죽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 단어를 모른다고 쳐도 앞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동사가 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렇죠? 벌써 글자를 보니까 봤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쇼. 예. 자, 정쇼우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감당하다,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영화 대사 같은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말 나오죠. 니能承受吗? 이렇게. 당연히 감당할 수 있지. 뭐 정쇼. 감당할 수 없으면 뭐 가능보호로 써가지고 정쇼 보랴.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감당하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더가 있습니다. 더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가 오겠죠. 친절하게 스트레스를 뒤에 넣어놨습니다. 야리.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 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난이가 뭡니까? 난입니까? 일본어? 난이라는 단어는 뒤에 거 하기 어렵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 문제는 살짝 쉬운 축에 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뒤에 이렇게 상상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만약에 저거를 좀 어렵게 한다면 난이를 뜯을 거예요. 뜯어가지고 다른 걸 놓을 텐데 자, 난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뒤에 거 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참가하기 어렵다 해보세요. 난이 찬자. 그죠? 성공하기 어렵다. 난이 전궁. 도전하기 어렵다. 난이 挑战. 되지 않습니까? 거절하기 어렵다. 난이 拒绝. 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난이를 쓸 때 지금 제가 앞에서 쭉 한 걸 보니까 좀 센스 있는 우리 학생들 아실 텐데 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두 글자짜리 단어가 반드시 나오게 있어요. 두 글자짜리가. 그래서 찾기 어렵다라고 할 때 난니 자오 이게 안 돼요. 한 글자니까.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난니 자오 다오 이렇게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맞춥니다. 따라서 나중에 요걸 뜯어놨을 때는 난니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이음절 단어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난니 샹샹이라고 하면 상상하기 어렵다가 돼요. 그런데 따자가 있고 저기 저 보이죠? 저. 네, 저. 자, 이 저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중국 어법 중에서 어떻게 쓰는 겁니까? 동사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동사를 하고 있는 상태죠. 제가 지금 서서 수업하죠. 그러니까 선 채로가 짠저, 앉은 채로라고 하면 쪼저, 그러니까 누운 채로라고 하면 당저, 엎드린 채로 그러면 파저 이럴 거 아니에요. 걸려져 있다 그럴 때 꼬아저. 그러니까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 뒤에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동사 뒤에다가. 그럼 여기서 동사는 여기밖에 더 있어요? 정쇼우라는 단어. 여기 뒤에다 저를 붙입니다. 그렇다면 타 정쇼우저라고 하면 그녀는 감당하고 있다 이거죠. 뭘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일단 답은 이제 나오겠죠. 자, 한번 주어부터 가볼까요? 타 정쇼우저. 그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따자 사람들이 그죠? 난니 샹샹더 야리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있다라고 배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단어를 좀 보시면 제가 여기서 추천하고 싶은 단어가 두 개입니다. 방금 배웠던 동사 정쇼 감당하다. 저 따라 읽어보세요. 정쇼. 다시 시작. 정쇼. 오케이. 그 다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난이라는 단어. 뭐뭐 하기 어렵다. 뒤에 뭐가 온다? 두 글자짜리 단어가 온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92번 정답을 한번 보시면은 자, 나오죠. 그녀는 견디고 있습니다. 자, 동사 뒤에 저를 쓰시고 자, 난이가 나오고 뒤에 두 글자짜리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있다라고 쓰셔야죠. 이거를 따자라는 말이 이게 조심하실게 이로 뒤로 오시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녀는 견디고 있습니다. 난이 샹샹더 야리 상상하기도 어려운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일단 비너, 난이 샹샹다 이게 목적어 지금 목적어가 있는데 그 뒤에 또다시 목적어 하나 또 올 수가 없죠. 그죠? 동사 하나에 목적어 하나 있어야죠. 그래서 따자가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92번 문제를 한번 보셨고요. 자, 이제 93번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 제가 93번 이 문제를 아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보시면 이 단어 때문인데, 우리가 현재, 장래, 미래 할 때 짱이라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짱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뜻이 부사로 장차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사니까 동사 앞에 쓰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나는 중국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我在中国学习죠. 그렇다면 나는 중국에서 공부하려 한다라고 하려면 부사를 쓰는 거야. 짱을. 자, 그러면 나는 중국에서 공부하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我将 그다음에 在中国学习. 이렇게 부사로 쓰면은 장차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사로 썼을 때 장차 뭐뭐 하려 합니다. 자, 그다음은 여러분 두 번째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자 있죠. 을이라고 할 때 바자. 저 바자의 문어체가 바로 짱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짱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독해를 하실 때 짱을 장차 뭐뭐 하려다 부사로 번역하지 마시고 명사로 번역하면 돼요. 명사로. 이게 좀 요즘은 HSK 5급 문제가 바자문이 나올 때 난이도를 살짝 올리면은 바자 대신에 짱을 던져줍니다. 저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바자를 공부하실 때 바자만 공부하지 마시고 바자의 동의어 문어적인 표현으로 짱이 있는데 저게 이제 바자의 문어체고 또 다른 것은 부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짱이 나오면은 내가 이거를 바자의 문어체인지 아니면 부사인지를 먼저 체크하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저게 부사로 나오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사로 한번 가보고 백날 저걸 부사로 배열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바자로 한번 의심하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持续. 그렇죠? 자, 동사로 뭡니까? 뭐를 지속해 나가는 걸 持续라 그러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此次发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次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자, 저 단어가 들어가면은 우리말로 이라고 번역합니다. 此가. 자, 그 뒤에 次가 한 번, 두 번 할 때 번이죠. 그러니까 2번이라는 말을 这次 이거를 좀 더 달리 표현하면 此次 이렇게 상당히 문서 냄새가 심합니다. 그죠? 此次. 자, 次가 들어가면 우리말로 이라고 번역하면 되니 왼쪽 거는 2번 잔란이 뭡니까? 전람회 아닙니까? 자, 2번 전람회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4월 중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보신다고요? 그러면 공부 덜 한 거예요. 저거 독해할 때 문어체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따오 어디까지. 예, 이거를 문서체로 쯔라고 합니다. 그러면 따오가 나오면 어디까지라는 뭐 도착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결과보호로 쓰면은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그때까지 뭐 하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뭐 2시까지 공부했다 그러면 学到2点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4월 중순이 있어요. 자, 이제 지금 동사가 있고 그렇다면 주어는 방금 봤던 2번 전람회가 될 겁니다. 此次展览. 자, 2번 전람회는 부사 어디 있어요? 부사로밖에 쓸 수가 없죠. 짱 장차 부사. 그러니까 그 뒤에 동사 持续 지속할 겁니다. 그런데 4월 중순인데 4월 중순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그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쯔라는 단어가 따오인데 동사 뒤에다가 따오로 붙이면 이 따오가 어디까지라고 해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동사가 결과 보호죠. 그러면 따오 대신에 쯔를 쓰면 되는 거죠. 어디다 쓰라고요? 동사 뒤에다 붙이라고요. 그럼 이거 동사가 지속 아닙니까? 또 요놈 뒤에다가 쯔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지속하겠어요? 그럼 마지막 4월 중순까지 지속한다라고 쓰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 전람회는 4월 중순까지 지속되려고 합니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먼저 단어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지속하다라는 단어 持续하고 여기 제가 지금 여기서는 부사로만 장차 뭐뭐 하려 하다 여기 있었고요. 또 특히 독해하실 때 어디에 이르다 할 때 쯔가 따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한번 볼까요? 자, 주어를 잡습니다. 此次展览 부사를 씁니다. 짱 지속하다 동사를 씁니다. 여기는 결과 보호니까 동사 뒤에 바로 딱 붙어 있겠죠. 그리고 이 결과 이쪽이 결과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죠? 4월 중순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93번 문제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는 이거요. 이게 우리말로 뭐다? 이라는 단어 츠. 그 다음에 지속하다라는 동사 持续.
그리고 어디까지라는 결과보 있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따오를 문어체로 쥐 요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짱이라는 단어 장차 뭐뭐 하려다 하고 바자의 용법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93번은 배열도 배열이지만 저런 단어들은 나중에 독해에서도 즐겨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합시다. 자, 이제 9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94번 보실까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가시면은 이렇게 러가 있잖아요. 러가. 우리 그 학생분들 항상 그 배열할 때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우리 수강생들 어떤 버릇이 있냐면 러자가 들어가면 자꾸 저 단어를 문장 뒤로 빼려고 하는데 러자가 들어간 단어는 10중8구 동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뒤로 빼지 마세요. 자, 더 다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얻다라는 동사 아닙니까? 뭘 얻었겠죠. 러가 있으니까. 그런데 동사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찡구어라는 단어가 경관인데 이게 뭡니까? 뭐뭐를 거치다라는 동사죠. 자, 예를 들어서 토론을 거치다라고 하면 찡구어 다오룬, 회의를 거치다라고 하면 찡구어 회의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자,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어요. 자,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연달아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어법 뭐가 있습니까? 연동문 아닙니까? 그죠? 한 문장에 동사가 연달아 있는 거. 자, 그 가령 예를 들면은 나는 서점에 책을 사러 갑니다. 자, 워 갑시다. 취 어디 갑니까? 슈디엔 서점에 갑니다. 뭐 하려고요? 마이슈 책을 사러 갑니다. 그럼 여기서 취라는 단어가 동사 원이죠. 마이가 동사 투, 그죠?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원, 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연동문이라는 것이 동사 두 개가 있는데 동사 원, 즉 취, 가다라는 동사. 이 동사 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이,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동사 투가 되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연동문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봤을 때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연동문을 의심해야 돼요. 얻다가 있고 뭐뭐를 거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동문에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목적어도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저자공司 이 회사 지금 지시대명사 쓴 거 보니까 주어 냄새가 좀 나고 调整 한번 읽어보세요. 조정, 그렇죠? 调整 조정하다. 명사로 조정, 동사로 조정하다. 그런데 동사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동사 두 개가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그럼 명사로 써먹으면 돼. 자, 그 다음에 가이진, 개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개선하다라는 단어, 가이샨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단어를 살짝 어려운 단어를 쓰면 가이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도 명사로 개선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정이라는 단어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선이라는 단어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동사 원에 받아주는 목적어 원이 필요하고 동사 뒤에 필요한 목적어 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앞동사를 찾아야 돼요. 자, 이들이 뭘 통해서 뭘 얻었다. 그게 맞겠죠. 자, 뭐를 통해서 뭘 얻었겠습니까? 이 회사는. 그럼요. 조정을 거쳐서 더 따올라 가이진 개선을 얻었다. 그거 아닙니까? 자, 동사 원, 지금 앞동사 하는 거 조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선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니 일단 제일 먼저 뭐가 옵니까? 그렇죠. 뭘 거쳐야 되겠죠. 이 찡구어를 하고 조정을 거치는 이유가 바로 더 따오, 이 개선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연동문의 구조가 딱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단어 중에서는 제가 여기서 가이진이라는 단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이샨, 개선을 다른 말로 가이진이라고 쓴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회사가 저자공스 주어를 딱 쓰고요. 자, 찡구어 이거 보이죠? 제가 말했던 앞동사 동사원. 그러면 调整 조정을 비너로 쓰면 비너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따올러 이렇게 해서 동사 투 연동문이 되고 다시 필요한 목적어 투 가이진 이렇게 연동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우리 94번을 통해서 연동문 문제를 보셨고 특히 가이진이라는 단어를 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95번 단어가 좀 길죠? 두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자, 먼저 보시면 빼이자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빼이자문은 저희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빼이자문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울 바는 없고 자, 빼이자문의 어순이 우리 지금 이제 5급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중급 과정이기 때문에 고급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빼이자문을 다시 또 설명드린 건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사실 뭐 치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한번 하고 가야죠. 자, 빼이자문은 우리가 책에서 나온 것처럼 주어, 빼이, 목적어, 동사, 액트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학원이나 기타 인강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말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외우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이자문을 공부하실 때는 주어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당한 놈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빼이자를 씁니다. 그리고 목적어라고 외우지 마시고 저 당하게 만든 한 놈을 씁니다. 동사를 쓰고 기타 성분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 핸드폰 친구가 빌려가 버렸다 해서 당한 게 뭡니까? 내 핸드폰이죠. 오더쇼우지. 빌려간 놈이 누구예요? 친구니까 빼이 벙요. 빌려갔다니까 찌에져 올라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우리 5급 수강생분들은 이 빼이자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게 뭡니까? 자, 이 빼이자문 우선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게 한 놈 날려도 된다 그랬죠? 왜냐면 내가 핸드폰 친구가 빌려가 버렸다 해서 내가 핸드폰 빌려가 버렸어라고 친구를 빼도 된다 이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핑팡치우, 자, 우리는 교련이라는 게 스포츠의 감독입니다. 자, 탁구 감독이 있고, 자, 런웨이라고 동사가 있습니다. 뭐뭐라 여기다. 자, 리, 자, 우리는 이 감독이죠.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덧자가 있어요. 그럼 덧자 뒤에 와야 될 명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이 감독. 이게 맞을까요?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탁구 감독이 맞을까요?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탁구 감독이라는 게 더 땡기고, 저기 보시면 쥐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무조건 문장 뒤에 붙이죠. 예. 내가 좋아하는 물건 중에 하나, 워시환다 동시주의. 이렇게 항상 문미에 오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탁구 선수, 탁구 감독 중에 하나, 이게 붙은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 감독이. 근데 그렇게 여긴데요. 자, 그렇다면 당한 게 뭡니까? 이 감독이 됩니다. 그럼 이 감독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탁구 선수라고 여기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즉, 한 놈. 그래서 한 놈이 누구냐면 여기서 이제 이 감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감독은 뭐 중국 팬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아니면 중국 탁구 협회가 이런 것들이 와야죠. 그쪽에서 이 감독을 제일 유명한 유수한 감독 중에 한 명으로 여기는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빼이자 날려버리면 동사를 쓰면 돼요. 여기서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런웨이가 여기 온다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답을 하면 당한 걸 앞으로 빼세요. 리자오리엔. 그 다음은요. 빼이 런웨이시. 이렇게 여겨진다. 여겨지는 내용을 뒤에 쓰면 됩니다. 어떻게 여겨집니까? 중국最优秀的乒乓球教练之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탁구 감독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단어는요. 여기서 그렇죠. 이거 정도 뭐 교련이라는 단어 짜오리엔 이게 영화 감독에 쓰는 게 아니고 영화 감독은 다오엔이란 말이 있고 스포츠 쪽의 감독을 교련이라고 합니다. 자, 답을 정리해 볼까요? 자, 보세요. 리 짜오리엔. 이게 이제 당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빼이자가 나오면 이 뒤에 뭐 탁구 협회나 관객이나 전문가 와야 되는데 한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쓰는 겁니다. 런웨이. 여기입니다 하고 이쪽이 전부 다 기타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감독은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탁구 감독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아주 살벌하게 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영상 이외에도 여러분들께서 HSK 공부할 때 좀 더 많은 영상과 정보가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하듯이 중국어로라고 검색을 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HSK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HSK 5급 시험 보실 때 시간 배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영상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6월 달에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谢谢，再见。